자, 반갑습니다. 이제 처음 이제 개강을 우리가 또 하는데 맨 처음 개강은 나는 왜 이렇게 좀 부끄럽고 막 그렇노? 강의를 내 20년 넘게 했던 것 같은데. 음, 자네는 처음이다, 그지? 자네. 아니야. 아유, 어디 숨어 있다가 지금 앞으로 와가지고 내가 몰랐네. 처음이 아니구나. 그러면 3월이 처음이었나? 그렇구나. 어디 숨어 있었을까? 어, 안경을 안 쓰다가 이번에 안경 썼나? 아니야.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 있었다는 말이지. 어, 허허, 참. 자네는 처음이다, 그지? 그러니까. 자네도 처음이네. 아니야. 그래, 아니야, 알아. 아무나 뭐 넘겨치고 보고 말이야. 자네는 처음이다, 그지? 음, 하,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 내년에는 여러분 많이 뽑는데요. 이제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경의 중앙경찰학교 여러분 합격하시면 가시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교수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만 들었던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뭐 또 정보통이 있잖아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에 많이 뽑는데요. 이게 기회거든요. 여러분 정말 기회거든요. 많이 뽑을 때가 제일 좋아요. 많이 뽑을 때가. 근데 정말 이거 기회인데 이게 환하게 웃어야 되고 그 기대감이 막 설레고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표정들이 와, 일 좋은, 야, 이거 정말 내가 좋은 소식 이야기해주고 자네 그거 알았나? 금방 처음으로 들었나? 그러면 자네는 우와, 우와 하면서 두두두두두둥 뭐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아니 이렇게 해도 뭔가 이게 숨고 싶다. 아니 진짜 좋은 거라니까. 아니, 역대급으로 많이 뽑는다는 말이 있어. 자네도 처음이가? 처음은 아니가. 내 오늘 다 틀린다 다 틀려. 자네는 그 이야기 들어봤나? 어떻게 듣고 왔을까? 아버님이? 아버님은 경찰이야? 보세요. 이거 여러 가지 어떤 정보통이 있다고 아버님이 경찰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버님한테 들었구나. 그래. 아버님이 정보에 밝으신 것 같다. 보세요. 보세요. 이 친구를 듣고 왔네. 아버지가 빨리 가라 하재.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뭐 했던 이론보다도 훨씬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같이 공감을 동참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막 책 던지고 난리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인데, 진짜인데. 인원을 적게 뽑을 때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요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실력에는. 근데 많이 뽑으면 진짜 좋아요. 진짜 이게 최고의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를 잡기에 그 다음 이야기로는 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그럼 왜 아버님은 그 좋은 정보를 듣고 왜 이제서야 니를 보냈을까? 이제 군대 갔다 왔구나. 요즘에 그 군대 월급도 많이 주고 한다 하던데 많이 모았나? 아, 그렇구나. 베리베리 이야기를 다 하는구나. 그러면 요즘에 군대 그 마지막에는 병장 때는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끔 막 이렇게 다 해준다 하던데. 그럼 인강을 통해서 이제 공부도 좀 했네. 한국사를 했구나. 자네는 준비가 돼 있다. 자, 이제 칭찬은 이제 이것으로.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군 복무 때문에 그렇게 했대요. 그 내년에 기회라고 했는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1차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금부터 그 여러분이 공부에 나가실 때 뭐 실수라든가 그다음 좀 착오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뭐 멘탈이 흔들린다거나 또는 슬럼프가 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없어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해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여러분 한 8개월 정도 또는 10개월 정도에 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차에 끝내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이 뽑아도 지금 누적되는 인원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번에도 여러분 그 아쉽게 안 된 친구들, 이번 2차 준비하는 친구들 있단 말이에요. 이번 2차 준비하는 친구들이 다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또 상당 부분 또 안 되거든요. 왜? 채용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년에 또 많이 뽑는다 하면 그동안 공부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야 조금만 더 하면 이거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 친구들이 대부분 다 가져간단 말이죠. 많이 뽑는다 해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분들까지 다 하고 이전에 공부했던 애들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거든요. 그럼 전부 다 뽑아야 된다는 건데 몇만 명을 뽑아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지금 이제 여러분이 기회는 맞으나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진짜 부단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우리 근욱이는 어디 갔노? 근욱이 거기 있구나. 너희들은 왜 뒤로 갔노? 다른 애들은 지금 앞으로 와가지고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냥 뒤로 서서히 가는구나. 가라. 저 뒤로 가라. 저 기둥 뒤로 가라. 이게 너희들잖아 이거. 그러나 안 그러나? 이리 온나? 쉬는 시간에. 알겠지? 봐라 뭐 덤비는 거 봐라. 인상 쓴다 저 근육. 그래 그 자리가 공부 잘 되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뭐 제가 말한 것은 두 개인데 내년에 엄청나게 많이 뽑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근데 이거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해도 지금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이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열심히 하면 충분히 보상이 따라오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잡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 잘 오셨다는 것. 그 대신에 이미 누적되어 있는 인원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과 함께 여러분 그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뭐 슬럼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개나 줘버리세요. 여러분 뭐 아주 지능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봐도. 그럼 어떻게 지능적으로 준비할 거냐? 각 담당 선생님들이 그래도 뭐 다 한 해 두 해 강의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하라는 대로. 그 과목에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니까 하라는 대로 하세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형사성 이게 처음 온 친구들이 있어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학문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잖아요, 그죠? 학문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학문은 이제 대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수험생이거든요. 우리 수험 공부하고 학문은 다릅니다. 수험 공부하고 학문은 달라요. 대학에서 하는 학문 여기 뭐 경영과 뭐 다니다가 온 친구도 있을 건데요. 거기서는 시험 적합성 있게 교수님들이 그 강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학교는 뭐 이렇게 수험 준비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저하고 문제지를 주면서 풀어보라 하면 교수님들 어떤 교수님들하고 내가 붙어도 내가 이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근담이 누구한테 그러시겠어요? 네, 당연히 박강선한테 그래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 여러분. 100% 이깁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를 걸고 우리 어머니를 걸고도 내 와이프를 걸고도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100% 이깁니다. 왜? 저는 강사니까요. 강사니까 제가 이깁니다. 학문과 다릅니다. 학문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안 되겠죠. 그 양반들은 계속 학문했던 사람이고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 저는 이제 시험 적합성 있게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가르치는 강사니까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 제가 잘나서 이긴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똑똑해서 이긴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더 똑똑하겠죠. 근데 제가 시험에 있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깁니다. 늘상 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만 연구하고 또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이번에는 될 건지 어떤 비율로 어떤 파트에서 나오는지 이거 뭐 분석하고 있는 게 강사니까 제가 강사들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강사하고 교수하고 붙어도 다른 강사 이기겠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는 수험생이고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을. 그 시험 딱 하루에 그냥 모든 게 딱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형사법 이제 형사법 하면 형법하고 형소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출제 경향은 거의 대부분 기출 중심입니다. 기출이란 것은 그동안에 기출됐던 거예요. 기출됐던 것이 그대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형법이 좀 쉬웠다고 합니다. 형사법 중에서 형법이 이 앞번에도 좀 그랬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그 기출된 위주로 나왔다는 거죠. 쉽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봤다는 거고 만약에 접해봤다는 것은 우리가 뭘 많이 접해보겠어요? 강사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강사들은 뭘 가지고 중요하다고 하겠어요? 자 육감으로 직감으로? 아니에요. 이전에 기출됐던 빈도가 많은 것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들 뭐 기출문제 좀 많이 푼단 말이에요. 또는 이제 나중에 커리큘럼 이야기할 건데 문제풀이가
같은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 당연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을 문제를 풀겠죠. 그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기출이니까요. 그래서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기출 중심으로 나와요. 기출 중심. 그래서 이런 8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끝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출 중심. 그리고 기출된 내용들의 대부분은요 판례예요. 판례라는 것은 그 어떤 법 조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 조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법 조문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 법 조문은 이런 거야라고 해석한 거 있죠. 이게 이제 판례라고 합니다. 판례. 그러니까 법 조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자, 이것을 압도적으로 또 많이 출제하거든요. 그리고 기출의 대부분은 판례다라는 겁니다. 그럼 학설과 조문 어떠냐라는 건데 학설과 조문이 일단 형법은요. 형사법 중에 형법은 학설이 나옵니다. 그 이제 볼록이가 나오는 그 최소한을 아주 뭐 쉽게 전달해 줄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볼록이가 누구냐면 자네 볼록이 아나? 모르나? 예, 수요일에 만날 기다. 예, 볼록 나온 양반이 있다. 이제 볼록이다. 그분한테는 교수님 이거 엄청 싫어한다. 볼록아 엄청 좋아한다. 질문하러 가서 한번 불러주면 깔아 넘어갈 거다. 니 엄청 사랑받는다. 알겠지? 그 다음은 책에 웃진다 내가. 하여튼 그 이제 볼록이라고 볼록 나온 양반이 있어요. 이 양반이 이제 형법을 강의하는데요. 그 학설 좀 어렵다고 해도 아주 쉽게 그 최소한도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조문인데요. 그 조문이 형법에서 나올 수 있겠죠. 형법 조문, 형법 조문. 그 형법이 뭐고 수성법이 뭔지를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이 조문은 수성법에서 그 형사법 중에서 수성법에서 조문이 나옵니다. 조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 판례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좀 적은데요. 형사법 중에서 형법에서는 학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 수성법에서는 학설은 안 나와요. 전에 나온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시험이 이상한 시험이었어요. 그게 나오지 않거든요. 조문 위주로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결국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기존에 기출됐던 것 됐죠? 그럼 끝났죠? 그러면 그 기출됐던 거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는 이걸 좀 요 두 개를 요렇게 집어넣어야 되겠다. 야 이렇게 이제 출제 경향 기출 자 기출인데 이제 집어넣으면 안 되겠네요. 이제 이 판례는 기존에 기출됐던 판례도 있지만 최근에 나온 판례가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판례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법 조문을 해석하는 게 판례라고 했잖아요. 그 대법원은 지금도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법조문 해석에서 쟤네들이 이 법조문 이런 거야. 이제 이 사실관계 법을 대입해가지고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결론 내려놓는 거. 지금도 대법원이 뭐 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최근에 나온 판례를 최신 판례라고 해요. 그 최신 판례도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중심. 근데 기출의 대부분은 판례고 이 판례는 최신 판례도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학설 형법에서는 학설이 좀 일정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수성법은 학설은 안 나오고 조문이 압도적으로 조문이 대부분 나온다라는 겁니다. 학설은 거의 나오지 않고. 휴대폰 보고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지 말고 이거 좀 들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지 되니까. 만약에 처음 자료가 시작하는 거면 두근더라도 알겠지? 그다음 이 학습 방법인데 학습 방법 여러분 일단 이해입니다.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간혹 가다 보면요 막 이렇게 메모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메모하고 받아 적고 메모하고 받아 적다 보면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지. 잘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잘 들어도 왜 배경 지식이 없어서 내가 배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그런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첫 1회독하고 2회독, 3회독 하면 이해가 넓어지거든요. 왜? 첫 1회독을 하면서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배경 지식을 갖게 되는 거니까 2회독은 훨씬 이해가 빨라요. 첫 1회독은 만약에 여러분이 경영 특채 애들은 또 더 잘하거든요. 왜? 학교 다니면서 나름대로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과목에 대해서? 우리 시험 과목에 대해서. 첫 1회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받아 적거나 이런 게 하는 것보다는요. 최대한 집중해서 설명 드리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래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 근데 이해도 여러분 이해도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이해도 그 시험에 대한 이해하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내용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대학교에서 학문하는 거하고 이제 겹쳐요. 이건 학문하는 거 별반 차이가 없어요. 대학교에서
하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내용에 대한 이해, 뭐 의미와 뜻 같은 것을 아는 건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수험 공부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수험생이라고 했잖아요. 시험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시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뭐 일단 어떤 게 출제가 되는가 하라는 거죠. 어떤 파트가 이 수성법 중에서 어떤 파트가 출제되는가. 이 파트에 또 요 지문은 어디에 우리가 객관식이니까 틀린 지문 아니면 옳은 지문이거든요. 어느 자리에 어떤 오답 표현이 들어가서 틀린 지문으로 구성되는가. 뭐 옳은 지문으로 나오는가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가. 뭐 틀린 지문으로 나온다 할 때 어느 부분에 어떤 오답 표현이 들어가는가.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대한 이해예요. 시험에 대한 이해.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해. 그 시험에 대한 이해가 저는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교사하고 붙어도 제가 이긴다고요. 교사한테 이야기해도 됩니다. 여러분 뭐 내하고 한번 뭐 붙을 날 잡아서 얼마든지 돈장 제출하라 하세요. 100% 이겨버립니다, 내가. 왜? 이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저하고 이제 경기하는 거 대비해가지고 열심히 시험에 대한 이해를 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기겠죠. 제 20년이라는 것이 제가 허투루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하고 붙어도 제가 이깁니다. 이 시험에 대한 이해, 시험에 대한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중요하다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해줄게요. 이거는 뭐 출제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출제된다. 이 자리에 이런 오답 표현이 들어온다. 내가 다 이야기해줄게.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럼 기출 문제집 있죠. 기출 문제집이 있거든요. 우리 학원 선생님들 다 뭐 우리 데스크에 기출 문제집 있습니다. 그 기출 문제집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그렇게 출제됐는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끝났죠. 시험에 대한. 그다음 이제 내용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용에 대한 이해는 이제 요게 1회독, 2회독, 3회독 하면서 달라진다고요. 내용에 대한 이해. 배경 지식이 그만큼 있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형사 절차를 한번 밟았어. 여러분 물건 훔쳐가지고요. 그 수사도 받고 기소도 되고 재판도 한 번 받았어.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수업 들어왔어. 아이고 형법의 절도죄 이야기하면요. 그냥 뭐 쏙쏙 다 이해가 되실걸요. 그 뭐 수사 절차 이야기하면 별자 신문하면 직접 몸으로 경험했으니까 다 이해 다 돼버릴걸요 아마.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볼록이가 뭐 절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거고 제가 뭐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훨씬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근데 나는 처음부터 뭔가 좀 이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집중해서 더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이건 사람들의 이해력의 차이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이해력. 여러분 그 운동신경 이야기 들어요. 운동신경. 운동 잘하는 애들, 운동신경. 뭐 음악 잘하는 애들, 노래 잘하는 애들, 뭐 그런 신경이 되게 발달해 있는 애들이잖아요. 공부도 공부신경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신경이 있어요. 공부신경이 뛰어난 애들이 잘합니다, 이건. 이 차이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뭐 운동신경 뛰어난 하고 여러분이 운동신경이 만약에 없다 하면 그 운동신경이 뛰어난 애 부러워하지 뭐 않고 당연하다고 인정하죠. 근데 공부는 이상하게 당연하다고 인정을 안 해요. 학교 다닐 때는 또 인정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우리 공무원 시험 보러 오면 그걸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그 애들은 훨씬 빨리 붙습니다. 그래 학교 다닐 때 공부 꽤나 했다는 애들이 빨리 붙어요.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나도 뭐 똑같이 빨리 붙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한 이해. 요거는 이제 그 이해력 있죠, 이해력. 공부신경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애들이 잘합니다. 그다음 이런 이해된 것을 인출을 시도해 봐야 돼요. 인출. 결국은 여러분이 암기거든요. 우리는 암기. 그래서 암기하기 위해서는 인출을 시도해 봐야 됩니다. 이게 계속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봐야 돼요. 그 머릿속에 끄집어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설명하는 게 이해도 잘 되거니와 암기도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잘합니다. 왜 잘하냐? 설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러분도 설명하면 우리보다 잘할걸요? 왜? 뇌세포가 우리보다 더 많으니까. 볼록이보다 제가 잘합니다. 볼록이는 뭐 영감탱이라서 뇌세포 많이 죽었어요. 근데 형법에서는 볼록이 낫습니다. 왜? 볼록이가 더 많이 시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계속 인출하다 보면 이해도 잘 되고 암기도 잘 돼요. 그 다음에 이 정리라고 했는데 이 정리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내용을 하나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뭐 연습장이든 뭐든 한번 이런 표현으로 한번 이렇게 문장을 적지 말고 키워드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논리를 좀 잡아보세요. 근데 그걸 잘 안 하시거든요. 설명해 보는 게 참 좋은데 잘 안 하고 또 설명해야 될 대상이 없어도 되거든요. 자기가 자신한테 설명해 보면 되는데 안 하시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정리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설명도 안 해보고 정리도 안 해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해됐다고 생각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설명해 본다거나 여러분 종이에 적어보면 안 적혀. 그거는 이해했다고 착각한 것이에요. 이해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뭐 틀립니다, 여러분. 틀림. 좀 시간 지나면 까먹고요. 문제를 틀리게 돼요. 그때 아는 거죠. 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라는 것을. 그럼 이미 시험에서 틀렸단 말이죠.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만에 내년에 그 엄청나게 운이 좋은 기회라고 했잖아요. 한 번만에 붙고 잔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런 메타인지란 말 들어보시잖아요.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이렇게 잘했다는 애들은 메타인지가 엄청 뛰어나대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치고 나서 내가 이번에 한 뭐 90점 나왔겠다. 한 2개 틀렸겠다. 하면 거의 대부분 2개 틀린대요. 근데 메타인지가 약한 친구들은 야 이번에 엄청 잘 봤다. 내 엄청 잘 엄마 내 이번에 다 맞은 것 같아. 열어보니까 70점 60점 한단 말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경우 있다던데요.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수능 쪽의 강사가 그런 이야기 하대요. 그러니까 이거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가요. 인출을 시도하는 방법에 이제 또 하나가 문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기출 문제. 제일 좋은 거죠. 왜 거기서 시험 다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기출을 계속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전부 다 인출을 시도하는 방법이죠.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보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요 문제를 푸는 것은 좀 수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 나와 있고 그것을 정오만 내는 거니까. 이 지문을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암기가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암기가 돼 있어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틀린 지문, 옳은 지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기출을 내가 한 2-3번 봤는데 왜 내는 점수가 잘 안 나옵니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열심히 계속 이렇게 봐가지고 지문을 암기해버린 애들. 이런 애들은 지문만 약간 변형을 줘버리도 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인출을 시도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기출 지문이 그대로 나오면 이 친구는 점수를 높게 받아요. 그래 합격해요. 근데 지문을 약간만 다르게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인출을 시도하는 방법으로는 문제 푸는 것도 되게 좋은데요. 이것들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지문이 나오면요. 문제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복습하실 때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틀려도 돼요. 밑에 해설을 봐도 돼요. 이 지문이 어떤 지문인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뜻인지. 그리고 이건 틀린 지문인데 이거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뽑아내보는 거죠. 아 이거는 틀린 건데 이거는 A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건 B다. 왜 A로 하면 틀리고 왜 B로 해야 옳은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보시는 거죠. 이해력 있는 친구 수업시간에 열심히 듣고 이해력 있는 친구는 쉽게 그게 되고요. 이해력이 좀 약한 친구 우리 공부신경이 좀 무딘 친구들 있잖아요. 왜 무디겠어? 안 해봐서 그래요. 그동안 안 해봐서.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해봤었으면 엄청 신경이 예민해서 잘 이해가 되고 다 풀릴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친구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해가지고 그다지 나는 공부를 안 해봤다는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공부신경이 있는지. 없다면 공부신경을 좀 날카롭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출을 통해서 한다면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한다면 방금 제가 말했던 대로 시간에 쫓기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걸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졸고 하면 이건 전혀 안 되겠죠.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냐? 이거 반복해야 돼요. 반복.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를 하고요. 이것을 인출을 시도하는 거 있죠. 이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는 A급이야. 이건 무조건 중요하다. 이거 진짜 중요하다. 오늘 했던 것 중에 최고로 중요하다. 이게 이제 시험에 대한 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오다 걸린다. 시험에 대한 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내용이다. 이거 내용에 대한 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듣고 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인출을 시도해 보는 거죠. 됐죠? 쉬는 시간에. 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여러분.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자지 말고 오히려 집에 가서 자고 쉬는 시간에. 까먹기 전에. 종이에다 한번 정리도 한번 해보고. 키워드만 해도 돼. 대강 논리만 딱 잡으면 되거든. 아니면 기출문제지. 나는 이런 거 좀 어려워. 그럼 기출문제지. 풀 필요 없어. 밑에 해설을 봐도 돼. 해설 봐도 돼. 어떤 의미인지 한번 떠올려보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반복. 1회독, 2회독, 3회독. 지금 이제 기본 강의 2회독 하는 친구도 있고요. 지금 처음으로 온 친구도 있죠. 1회독. 이게 회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돼요. 뭐가? 요거는 첫 1회독에서 끝나버리는 거고요. 요거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되고요.
이게 잘 되니까 이런 것도 있죠. 설명하고 정리 잘 안 하시는데 아주 좋은 방법인데 요거 한다면 잘 되고요. 문제 잘 풀려요. 3회도 이게 덜 잘 되죠. 더 잘 되죠. 이 무렵에 이제 2단계로 가가지고 1단계에서 못했던 것을 보충하는 건데 좀 이따 2단계 설명할게요.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시면 이제 합격합니다. 그 평균 기억률을 보니까 이거는 교육학에서 이런 도표를 쓰는가 봐요. 이 평균 기억률이 그냥 수업만 듣고 있는 것은 기억이 얼마 안 나는가 봐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읽기 있죠. 읽기. 이건 10%밖에 안 되는가 봐요. 자, 듣고 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보죠. 이런 것들 상당히 좀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읽기만 하는 거 혼자서 듣기만 하는 거 근데 듣고 보는 거 이런 것들요. 뭐 시연하는 거 이런 것들도 뭐 좀 좋기는 한데 이건 다 이제 수동적인 거고요. 좀 이제 참여적인 거 이게 훨씬 더 뭐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건 여러분들 이건 뭐 다 인정하시잖아요. 우리가 집단 토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원에 멘토 멘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그런데 참여하면은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멘토가 있고 멘티들이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야기해 보면서 머릿속에 집어넣거든요. 기본 강의 들을 때는 되게 좋습니다. 시부리 보고 같이 이야기해 보고 머릿속에 훨씬 오래 남아요. 이거 여러분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연습입니다. 연습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 여러분 배웠던 것을 연습해 보는 거니까 결국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우리 아침에 아침 모의고사 있잖아요. 아침 모의고사. 풀어보는 거죠. 실제 연습하는 거죠. 연습하는 거.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아침 모의고사 꾸준히 참여하면서 많이 틀려보세요. 많이 틀려보고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았잖아요. 그럼 찾아서 그 내용을 이제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가르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러분에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뭐 가르치다 보니 훨씬 더 머릿속에 오래 남고 뭐 그렇거든요. 가르치는 거. 근데 이 가르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멘토로 참여하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어느 시점에 멘토를 한 2번 정도 하다가 한 번 정도는 멘티가 되어가지고요. 멘토네. 미안하다. 멘토가 돼가지고 그동안 멘티를 참여하다가 내가 실수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웃어주거든요. 여러분이 웃는 타임을 내가 알아요. 내는 이제 개그감이 없어갖고 내가 여러분이 웃게 하는 방법은 실수라는 금방 내가 의도적으로 실수한 거예요. 뻥입니다. 그 한 2번 정도는 멘토로 참여하다가요. 한 번은 멘토 일 하는 거 되게 좋아요. 멘토 그런 것도 되게 좋거든요. 이제 가르쳐 보는 거니까. 하여튼 뭐 요런 것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요 다 있거든요. 멘토, 멘티,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멘토로 참여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습, 이 아침 모의고사 계속 치는 거거든요. 또 뭐 정기 모의고사 뭐 문제 달라고 또 막 우리 데스크에 찍은 쌤이 뭐 또 닥달해서 이제 이번에 또 모의고사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거 계속 그런 거 시험 있을 때 한번 참여해 보세요. 그럼 됐죠. 여기 이 학습 방법이에요. 뭐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열심히 듣고 수업 때는 이해하고 시험에 대한 이해, 내용에 대한 이해. 그런 뒤에 뭐 한다고요? 그 쉬는 시간에 바로 조금 전에 했던 그 개념 한번 연습장에 정리해 본다거나 아니면 기출문제집 끄집어내 가지고 아니면 뭐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설명해 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정리 한번 해보고 아니면 기출문제집 펼쳐 가지고 이 지문이 어떤 지문인지 생각해 보고 왜 이게 틀린 지문인지 어떤 오답편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옳은 표현이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합격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는 멘토 멘티에 참여해가지고 아침 모의고사를 이제 풀어보면서 여러분 계속 해보시면 기억이 나겠죠. 자, 강의 진행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 책의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대한 이해가 내가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선택해서 그것만 집중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순서인데 우리가 뭐 다른 과목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시스템을 우리 뭐 쌤들하고 학원이 만들어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거든요. 그 1단계가 기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본인데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기본만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시험 적합성은요 제일 떨어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A급만 선택할 겁니다. 시험에 A급이란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것만 선택해서 그것만 집중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첫 기본 강의다 보니 용어들이 나오면 용어를 풀 겁니다. 용어들이 많거든요. 법률 용어들이. 그럼 이제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다 보니 많은 양을 못 합니다. 그리고 B급을 못 해요.
뭐 엄청나게 중요한 B급은 할 겁니다. 근데 용어의 어떤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 왜? 처음 접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 많이 못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해요. 용어의 어떤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이제 응용력이 생기거든요. 이해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2단계는 여러분 2단계는 심합니다. 우리가 테마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 조금 전에 A급 요 1단계 A급이잖아요. A급을 전부 다 정리를 다 합니다. A급 했던 내용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요. 그리고 이제 1단계에서 못했던 A급 말고 B급, C급 있죠. 그 내용들 합니다. 그러면 1단계보다도 시간은 더 적어요. 시간은 더 적은데 더 많은 내용을 해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1단계 기본은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 준다 했죠. 그 시간이 오래 잡아먹어요. 근데 이게 다 되어 있으니까 A급 빠르게 정리하고 그 용어 설명하는 그 시간에 이제 B급을 보충하고 막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들까지 다 보충을 다 해요. 이게 가능합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3단계는 이제 문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실제 시험이 문제로 나오니까. 그래서 3단계는 이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단원별로 합니다. 단원별. 여러분 그 출제가 아주 빈번하게 되는 단원이 있거든요. 그 단원의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겠죠. 출제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많이 풀어보고요. 그다음 B급은 그보다 좀 적게, C급은 뭐 한두 문제 정도 혹시나 모르니까 풀어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파트는 엄청나게 많이 문제를 풀어보거든요. 그게 걸리죠. 그 사이에.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면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단원별 문제. 근데 실제 시험이 뭐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라고 해서 그 파트의 문제가 두세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하거나 안 하거나 전부 다 한 문제씩 나오잖아요. 한 문제씩. 또 실제 시험은 시간을 주죠. 내가 다 풀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 내에 못 풀면 그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간 내에 얼마만큼 풀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전범위입니다. 전범위로 시간 잡아놓고 문제를 푸는 연습이 꼭 필요하겠죠. 시험 즉각성은 요게 제일 있죠. 요게 제일 있죠. 왜 시험과 똑같은 뭐 시간 잡아놓고 푸는 거니까. 그 다음 이거죠. 이거. 시험 즉각성이 그 다음 이거 2단계죠. 그 다음이 1단계죠. 시험 즉각성은 3단계의 전범위가 제일 시험 즉각성 그대로니까요. 그 다음 단원별 문제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는데요. 중요도는 1단계 지금 여러분 참여하고 있는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왜 이게 되어야 2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되어야 3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중요도는 1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명심하세요. 1단계가 안 돼버리면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1단계가 안 돼버리면 2단계로 가서 버거워진다니까요. 그리 되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학생들 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간 게 아니고 다른 애들 페이스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애를 다시 돌려놓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럼 한참 가버리거나 아니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더란 말이죠. 내가 자주 들은 우화가 토끼와 거북이인데 토끼는 뭐 엄청 둘이가 경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 시대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를지라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둘이가 땡 출발했는데 거북이가 두 발 딱 들고요. 만약에 이리 뛰어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부드렁 뒤로 넘어가겠죠. 뭐 바둥바둥 했는데도 뭐 결국은 뭐 그걸로 끝일 겁니다. 근데 거북이 어떻게 하던가요? 지속도로 구죽구죽 아마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그냥 구벅구벅. 토끼는 지속도로 막 뛰어가죠. 뭐 거북이 뒤로 보면서 뛰어가요. 근데 여기서 깝죽거림이 어떻게 됐습니까? 깝죽거림이 자빠이 자고 막 결국은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그럼 딱 그것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 그러니까 거북이가 논 건 아니에요. 거북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토끼도 최선을 다했으면 빨리 붙었을 거예요. 지가 1등 했을 거야. 엄청난 속도로. 그래서 이해력 있는 친구는 깝죽거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만 같은 거 이거 여러분 그 시험장에 그 복병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해력 있는 친구들, 토끼인 친구들. 거북이인 친구들은 토끼를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속도와 페이스가 있습니다. 꾸준히 가시면 토끼보다 더 빨리 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해도 아무리 토끼라 하더라도 내년 1차, 거북이라 하더라도 내년 1차면 도달하는 거리예요. 토끼는 좀 더 빠르게 가겠죠. 그래도 올 그 중간에 시험이 있으면 토끼는 만약에 10월에 시험이 있으면 붙을 수 있겠죠. 10월에 시험은 없어요. 8월에 이거는 아무리 토끼라도 아무리 뛰어도 그까지 도달하기 어려워요. 그럼 결국은 11월 시험 없고 12월 시험 없고 1월 시험 없고 2월 시험 없고 3월에 있습니다. 아니 저한테는 항상 마이크가 너무 저를 힘들게 만들어요. 토요일에 어제 그 뭐냐 금요일에 테마 강의 때도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자, 내가 뭔 이야기 했었더노? 내가 엄청 중요한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빨리 말해주라. 까먹었어. 응? 아, 토끼. 아, 그렇구나. 아니, 그 정말 중요한데. 아니,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니, 진짜 중요해. 그럼 내가 한번 이야기해 줄게. 어떤 경우냐면, 어, 거북인데, 다 수험 기간만 봐. 그 내하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얘는 토끼야. 나는 거북이야. 그러면 다 토끼를 본다고. 그 내가 토끼처럼 하려고 한다고. 전혀 쓸데없는 건데. 내 페이스대로 하면 되는 건데. 아,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다고. 그리 하면 힘들다고. 조기에 이탈한단 말이죠. 기본 강의에서 조기에 이탈해. 조기에 이탈해가지고 2단계 테마 강의로 간다고. 2단계 테마 강의로 가면 힘들다고. 3단계 테마가 힘든데 진도별 문제풀이 더 힘들겠지. 엄청 힘들다고. 근데 그때부터는 내 페이스가 아니고 거기에 참여했던 다른 애들 페이스에 휘말려가지고 그 토끼처럼 막 하다 보니까 힘만 들어. 결국은 뭐 점수는 잘 안 나오고 너무 힘들어서 쉬게 되고 그러면 시간이 또 가거든. 시험이 코앞에 다가와. 그럼 멘탈이 붕괴돼. 그래서 이건 아직 시험이 남았는데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지금 아직 시험이 남았는데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도 어려워. 얼마나 힘들겠냐. 좀 있으면 시험인데 그 시험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꾸역꾸역 다른 애들과 보조를 맡아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 진짜 많이 본다니까요, 그런 애를.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쭉 갔으면 그냥 한 번에 끝낼 수 있었던 것을
괜히 여러 번에 걸쳐서 경기에 참여해가지고 힘만 들고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란 말이지. 그러면 돌이켜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자기 삶을 되돌아봤을 때 힘들었다는 기억밖에 좀 안 되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을까? 뭐 꼭 경찰 말고 다른 것들도 막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직업에. 근데 그게 다 거기서 시작되더라니까. 그게 아쉽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 모의고사 나오면 뭐 이제 일주일 정도 하고 난 뒤에 점수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근데 그 중에 내가 토끼다. 다 이해되고 점수 보니까 90, 뭐 95 있다 처음부터. 그건 토끼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 내가 꾸준히 열심히 했고 내가 이해할 만큼 했는데 점수가 뭐 60, 50이다. 그러면 씨바가 아이고 우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를 놓치고 있지? 우와 야 한번 알아보자. 도대체 뭐를 놓치고 있을까? 요거구나. 우와 이런 것이었네. 이야 한번 안아줘. 야 내가 이 모의고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걸 놓칠 뻔했다. 야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가는 그 희열, 그 즐거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점수 좀 안 나오면 씨발 인상 잔뜩 쓰고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이게 그 상대의 페이스에 휘말리는 거죠. 그 시험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 시험은 내년 1차 3월에 있는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틀리는 것은 지금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찍어서 맞춘 것보다 틀리는 게 훨씬 좋아. 틀려야 내가 뭘 놓치고 있고 뭘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걸 아는 거잖아요. 알 수 있는 계기를 갖는 거잖아요. 틀리는 것은 정말 좋은 거다. 정말 좋은 거다. 여러분이 그 내년 3월에 있는 그 1차 시험 합격시켜주기 위한 신의 어떤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이 여러분 떨어뜨리고자 하는 생각이었으면 시험장에서 갑자기 그 문제를 주죠.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처음 시작했는데 내가 틀리게끔 이렇게 딱 하는 것은 이거 뭐 제대로 지금 봐가지고 시험장에 꼭 합격하라 이런 신의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인상 잔뜩 쓰고 시발시발 하면 신한테 시발시발 하는 건데 그 신이 여러분 뭐 좋아하겠어요? 웃자고 한 이야기도 아니고 아무도 웃지도 않지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속도로 꼭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도로 가기에 제일 흔들림이 없는 그 시간이 사실 3월이었어요. 3월. 1월이면 더 좋고 1월은요 또 이번 8월 시험 있죠. 이걸 노려버리거든요. 근데 안 된 애가 노리면 힘들어요. 되는 애가 노리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3월은 이번 8월의 시험을 목표로 하기에도 좀 어중간해요. 결국은 3월에 시작했던 친구는 대부분 내년 1차를 노릴 거예요. 그렇죠? 5월도 괜찮아요. 5월도 괜찮아요. 5월도 지금 3월, 5월 괜찮아요. 3월이 왜 제일 좋냐면 3, 4, 1회독이요. 5, 6, 2회독이요. 7, 8, 3회독. 우와 환상적이에요. 3회독 정도 하면 기본 개념이 딱 잡혀. 물론 열심히 했다는 전제하에서. 그러고 나서 한 달 보름 정도 내 딱 정리하고 그리고 10월 중순에 2단계 들어가거든. 2단계로 팍 가는 거지. 거의 완벽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3월에 시작했던 일이 제일 좋고. 그러면 지금 5월도 괜찮아요. 5월도. 왜? 그다지 흔들리지 않거든. 왜? 시험 일정이 5, 6월 1회 독이제, 7, 8월 2회 독이제, 그 다음 9, 10월 이게 3회 독이야. 근데 9, 10월에 9, 10월이 10월 중순에 테마가 들어가. 2단계가.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3회 독을 준비할 건지 내가 말해줄 거라. 알겠지? 지금 이제 이 처음 시작한 애들은 그 무렵 7, 8월에 3회독 들을 때 내한테 와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겠냐? 테마하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겠냐? 내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방법 알려줄게. 그 지금도 괜찮아. 그러면 누가 또 골치 아프냐면 7, 8월에 들어온 애들. 그 여러분 혹 친구들 중에 7월에 시작하겠다고 하고 있고 진짜 절친한 친구 같이 중계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애들 있으면 내가 먼저 시작해서 내가 더 뭐 가야 되겠다 이런 엄흉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혹 정말 친한 친구가 있으면 지금 시작하라고 해. 7월에 하면 위험하다고 해. 꼭 전해줘. 지금이 진짜 지금. 3월이 최고고 그 다음 7월도 지금도 괜찮아. 5월도. 그 7월은 위험하단 말이야. 위험하단 말이야.
그나마 7월을 놓쳐버리지. 그럼 이제 내년에 많이 뽑는 기회를 사실 잡기는 좀 어려워. 앞으로 이 기회를 이번에 아쉽게 안 되는데도 엄청나게 많다 했지. 어렵다. 자, 이제 마지막 커리큘럼이 찍기인데 여기는 이제 최근 판례 같은 거, 개정된 조문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출제 키워드만 가지고 빠르게 한 4시간 좀 이렇게 뭐 5시간 정도로 해서 뭐 전체를 한번 돌리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장에 집어넣어 줄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제 강의 커리큘럼입니다. 우리 학원에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움직여요. 25년 2차는 여러분이 노리는 경우는 없겠고요. 26년 1차, 이거 여러분 것으로 잡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들어보면 훨씬 더 폭발적인 인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1차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갖고 있을 텐데 거기 뭐 매달 홀수달에 우리 기본 강의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제 5, 6월에 기본 강의 여러분 하시잖아요. 이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5, 6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5, 6월 그다음 7, 8월 9, 10월 9, 10월 그러니까 지금 2회독을 하는 친구는요. 3월부터 시작했던 친구는 1회독, 2회독, 3회독 하고 9, 10월 한 달 보름 정도는 여러분 정리를 하세요. 어떻게 정리할 건지 내가 그때 알려줄게.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 3회독 해야 된다는 거. 엉뚱하게 뭐 나는 이해력이 있어서 2회독만 하고요. 5, 6월 하고요. 그럼 저는 그만둘라고요. 씨발. 안 된다. 안 된다. 내 말 들어라. 지금 5, 6월 했던 친구는 5, 6, 7, 8, 9, 10월 이 10월 중순에 들어간다 했는데 2단계가 그때 어떻게 아주 효율적으로 2단계로 넘어갈 건지 그거는 그때 와서 나한테 상담해라.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이제 1단계는 그렇고요. 2단계는 언제 들어가냐면 제가 10월 중순에 들어간다 했지. 10월 중순. 이게 이제 심화. 1단계 정리하고 그다음 1단계에서 판례를 대부분 다 못해요. 그 뭐 형법도 그렇고 소송법도 그렇고 헌법도 그래요. 이런 판례를 보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만 시험에 나오는 것을 다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게 한 12월 정도까지 가요. 12월 정도까지.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시험 이제 3월이 있거든요. 3단계는 한 1월 정도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진도별 문제, 그다음 전범위 문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다른 별 문제 풀이, 전범위 문제 풀이.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제 찍기 같은 거 들어갑니다. 찍기. 뭐 시험 있기 전에 심판례 정리는 이 전범위 들어가기 전에 심판례 해요. 심판례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 전범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한 하루 정도 한 4시간 정도를 가지고서 총 정리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장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 알겠죠? 뭐 간단합니다. 하라는 대로만 좀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건데 자기 관리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게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좀 어렵다는 말이죠. 이제 자기 관리를 잘 해보세요. 지금은 열정이 있어서 지금 막 시작해도 좀 지나면 열정이 좀 식습니다. 이모 심하요. 처음에 질문을 막 산더미처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질문 안 와요. 저 뒤로 가서 앉더라고요. 질문 안 해요. 안 했지? 딱히 몰라서. 하여튼 안 했잖아. 그 전에는 네가 알아서 질문했냐?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열정이 식어요. 아니 자네만 그런 게 아니고 자네만 내 집에서 이야기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다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질문을 잘 안 해요. 안 해요. 처음에는 열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열정은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습관으로 하는 겁니다. 습관. 그 습관 잘 들여보세요. 습관. 지금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번에 지금 이해독하는 친구들은 습관이 돼 있을 거고 좋은 습관이 들었겠죠. 근데 1회독 하는 친구는 습관 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언제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지, 또 언제 자는 게 좋은지. 결국은 집중해서 뭔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했죠. 듣고 이해를 하는 거. 근데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아무리 책을 보고 강의를 들어도 그거는 뭐 노동이에요, 노동. 머리가 끼어 있고 이해가 되어야 그게 공부지. 근데 그 타임이 언젠지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야기 안 할게요. 뭐 여러분 다 승현이고 알아서 잘 하시겠죠. 자, 이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
나는 지금 돌이켜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쌤들, 우리 강사들 이제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좀 이상하지 말고 믿어보세요. 근데 학원도 믿어보고 이만큼 좋은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믿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입니다. 자신. 이 아무리 있어도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자신. 지금 여기서 아유 이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하지 마세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합격합니까? 난 무조건 합격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이거 내가 칠 것 같아 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 상대 선수가 엄청 허접한 놈이면 이길 수 있겠죠. 허접한 놈 한 놈도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근데 내 스스로가 위축돼 가지고 어떻게 합격해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단기 합격한 애들 있죠. 7개월, 8개월 이렇게 합격한 애들 있다. 이 애들 보면 이게 뭐 확실해요. 합격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다 하는 말이에요. 믿음. 그 어떻게 믿음을 더 강화시킬 거냐? 저는 좀 더 권원적으로 가서 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나? 난 생각해 봤거든. 믿음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서 믿음을 더 강화시킬 거냐? 말만. 난 지금까지 다 말만 하더라고. 이거 이야기한 사람 아마 없을걸? 있으면 한번 내한테 말해줘 봐봐. 유튜브든 뭐든 한번 들어보게. 내가 한번 고민해봤다. 어떻게 믿음을 강화시킬 건가? 믿음이 왜 생길까? 여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 잘못됐을 수도 있어. 그렇게 내가 개념 잡아 본 거거든. 연결인 것 같더라고. 연결해서 믿음이 있지 않나 싶더라고. 부부간에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고 애인 사이도 가까이 있고 해야 믿음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그 남자친구가 군대 갔을 때 고무신 거꾸로 신잖아. 왜?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 부부 사이도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생기고 막 하잖아요. 애 새끼들 외국에 보내고 이렇게 하면 떨어져 있으면 문제 생기잖아요. 연결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자주 오세요. 멘탈이 깨져도 오고 방법을 몰라서도 오고 고민되는 것일 수도 오고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금방 수업 들었던 거 이해 안 되는 거 오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도 다 오시라고. 그러다 보면은 강사들이 여러분을 좀 잘 알게 될 거고 여러분의 어떤 패턴이나 이해력이나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 합격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또 계속 연결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겠죠. 셈에 대한 믿음도. 그다음 학원도 불편한 게 있는데 시발 하지 말고 불편한 게 있으면 가가지고 이런 게 내가 좀 불편한데 좀 해주면 안 되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학원에 물어봐라. 여러분 무료로 듣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학원에 대한 그런 믿음도 더 생기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래요. 이거. 자신. 그럼 자신과는 어떻게 연결할 거냐? 여러분 이거는 그 어떤 책에 그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더라. 내가 이제 사봤는데 퓨처 셀프 여러분 본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 퓨처 셀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의 나하고 연결이 과거의 나 말고 우리는 보통 과거의 내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된대. 미래의 나 내가 이제 뭔가 하고자 하는 미래의 나하고 자주 만나면 그 미래의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다 알려준대. 미래에 있는 애니까. 그 말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미래의 나는 미리 가봤으니까 모를 것 같지 다 알더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내가 합격하는지 미래의 나는 다 알고 있어. 왜? 그러면 합격한 놈이니까. 그 미래의 나를 계속 만나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 그래서 맞네. 내가 하고 있는 찰나에 어떤 놈이 미국의 최연소 검사래. 근데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 근데 우리 대한민국 동포요. 그 이민간 애라. 그래가지고 그쪽 국적을 갖고 있어. 그놈아가 최연소 미국의 검사 됐더라. 그놈아가 집에 딱 들어가면 검사 누구 딱 이렇게 적어놨대. 딱 방에 딱 들어가면 딱 바로 보이게. 그래서 자기는 항상 그거 보면서 나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 공부를 하고 했다더라. 그래 내가 또 봤다. 이게 미래의 나하고 연결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자신 있고 하면 왜 못하노. 현관에 오늘 가서 금명에 딱 붙여. 26년 1차 순경 박용도 딱 나가면서 박용도 오늘 한번 해보자 하고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박용도 그래 한번 또 만나고 미래의 나를 만나. 근데 딱 나가면서 그게 계속 만나는 거 아닐까 미래. 그래 하면
헛짓거리 할 수 있을까? 미래의 합격가 나를 만나고 아침에 나갔는데 가가지고 막 수업 시간에 졸고 멍 때리고 막 수업도 안 하고 안 듣고 헛짓거리 다 하다가 딱 집에 들어와서 현관에 26년 순경 박용도 이거 보면 어떻게 되겠노?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은 살포시 떼겠지. 떼가지고 그게 쓰레기통에 들어갈 기라. 그런 순간 이러면 합격도 쓰레기통에 들어가겠지. 이게 자기가 당당하고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하면 나는 그게 훨씬 더 미래에 내가 더 가까이 계속 다가올 것 같은데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자신 있는 척 한번 해봐봐. 이게 연결을 어떻게 할까 자기 자신과. 나는 일단 이 방밖에 생각이 잘 안 나더라. 합격을 한 나를 계속적으로 만나보는 거. 인위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붙여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쭉 한번 설명했는데 뭐 시간이 한 30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이제 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수동법 쭉 한번 어떻게 구성되는지 쭉 보면서 넘어갈게요. 10분 뒤에 할게요.